2009년 문제이고요. 1번 물건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냉동 창고에 공급 관리되고 있는 냉기가 있었다. 기체죠? 유체물인데 냉동 창고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아예 기재가 되어 있죠.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니면 고착되어 있는 의수족. 자, 의수족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요? 인체에 부착되어 있을 때는 신체이기 때문에 물건성 인정할 수 없고요. 다만 인체로부터 분리를 했었다. 그때 물건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문을 봤더니 고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성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물건이다.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지하수.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계속 걸어서 지나갔다. 어느 순간에 파이프를 꽂아봤더니 온천 내지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더라. 그때 요 지하수, 내가 이거 파이프 꽂았으니까 내가 발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위 관습법상의 온천권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남의 땅인데 그런 관습법 인정할 수 없다라고 리팔리가 얘기했었고요. 그냥 저 지하수도 모두 합하여 저 토지 자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3번에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의 객체이다. 틀립니다. 토지 자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집단, 그 다음에 미분리과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저당권까지 들어가는 것은 임목법에 의한 임목이죠. 명인 방법을 가지고는 소유권과 양도담보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점에서 4번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도로 부지, 이것은 사소유권의 객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본 시간에 된다. 자, 여러분들이 대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시면 도로 부지로 나와 있는 땅도 소유자가 있고 그분이 어떻게 이제 뭐 자력이 좀 안 좋아지셨는지 경매로 매물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다. 자,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2009년 문제 또 2번입니다. 민법상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뭘까요? 건립 명령. 바로 1번이죠. 그 이외에 마당 연못, 그 사람이 밟고 지나갔던 것, 도로 포장, 그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추지 못한 미분리 과실은 그냥 뭐 명인 방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라고 할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토지에 경작 중인 미성숙배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 얘기했을 때 항상 성숙한 농작물이라면, 다 익은 농작물이라면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경작자의 소유자의 소유에 해당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익지 않은 벼 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토지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아셨죠? 익었을 때 문제입니다. 아셨죠? 1년간 열심히 농사 지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역시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립한 물건 아닌 것 답은 1번이겠죠. 지하수. 그죠? 자, 2번 등의 경우,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의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문제 4번입니다. 자, 주물, 종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주종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건과 물건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물건 중에 동산이어야 된다라고 한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본체와 떨어진 변소나 창고, 이것은 독립한 지붕도 있고요. 기둥도 있고 벽도 발라져 있죠. 독립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역시 당연히 종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두 번째, 종물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맞지요.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민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했었지만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양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나 이것만 팔래요. 아니면 이것만 팔래요. 라는 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종물은 주물에 대해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죠. 요건 자체가 독립된 물건일 것. 따라서 독립된 물건이 필요 없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주물의 효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속시킨 물건은 항상 사용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아까 얘기했었죠. 자, 일시적인 경우로는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들 사이에도 유추 적용 내지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건너갑니다. 2010년 문제이고요. 동산,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그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극장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옛날의 경우에는 요새는 찍고 다니지만 옛날의 경우에는 뭐 지하철표와 같이 이것 있으면은 어디 가서 권리자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종이짝에 채권자의 이름까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는 무기명 채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짝이다 보니까 야 이거 종이로 보이니까 동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뭐라고 약속하자고요? 종이 자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있으면 뭐 영화를 볼 수 있다. 아니면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와 같은 것에 더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성이 더 경제적 가치가 크다. 그래서 무기명 채권 등과 같은 것은 권리 자체이지 물건이라고 부르질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이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상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토지가 포락되었다. 자, 포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물건은 이렇게 탄생했었다. 그 중에 토지가 건물이야 철거되면 사라지지만 토지는 언제 소멸할까? 토지의 소멸 사유를 우리는 꺼져버렸다라고 해서 포락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포락이 되었다. 즉 토지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땅 자체가 사라져버렸다고 하기 위해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때는 잠깐 포락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경우라면 그때는 말 그대로의 포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꺼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다. 자, 그 경우에는 이 토지가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자, 원상복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원상복구하기가 심히 내지 현저히 곤란한 경우까지는 이르렀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맞지요, 이번엔. 그 다음에 3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단독주택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고 싶다면 건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3요소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죠. 기둥, 지붕 및 주벽. 그 다음에 5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벼다. 농작물이죠. 성숙되었다. 그러면 이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 되는 것이다. 내지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자, 그때 그 소유자는 누구일까? 경작자라고 얘기했었죠. 5번 질문 제대로 됐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